동시호가 구간 짚어보겠습니다. 허주식 해설위원, 메리츠증권의 양태준 대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허 위원님부터 개장전 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일단 어제 글로벌 증시 상품주 랠리 이어졌는데요. 우리도 계속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1950선 저항선 나와 있는데 일단 아침에 호가가 좀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흐름들 좀 점검하시면서 대응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은 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중국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5일 전인 데에서 어떻게 발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과연 이제 고성장이냐 중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걸로 인해서 관여 외국인들이 지금 4거래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온다면 아니면 또 매도한다면 또 어떤 업종들로 또 매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 위원님은 상품주, 또 이 양 대리님 같은 경우 이벤트 위주로 봐주셨는데 그러면은 시장 어제 강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현재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상승 추세 이어집니다. 1960선 돌파 시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고날 대비 0.66% 상승 1960선대에서 출발 대기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모습인데요. 660선 어제장에서 좀 뚫어냈는데 이후에 상승 추세 이어집니다. 전거래일 대비 0.45% 오르는 수준 665선에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용량의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출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8% 정도 올라 있는데요. 121만 9천 원 선까지 높여 있고요. 어제 미주호 증권이 마이크론의 상향 리포트를 쓰게 되면서 20% 상향승 누임이 있다고 쓰게 되면서 마이크론이 어제 6% 미국장 급등 나왔는데요. 하이닉스도 좀 따라서 갑니다. 하이닉스 2.26% 오르는데 내용을 잘 살펴보면 비용 절감 부분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 개선될 것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하이닉스 한 2% 상승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그룹도 좋습니다. 2월 판매량 어제 장 끝날 무렵에 나왔는데요. 일단 꺾여 있습니다만 내수가 개소세 특수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내수 쪽은 다 좋았고요. 그리고 감소 폭이 1월보다는 개선됐다는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되게 되면서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까지 1%대로 상승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이 미국 소렌토하고 면역 항암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다는 얘기 나왔는데요. 유한양행 1% 상승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동아 ST 같은 경우도 국산 26호 DPP4 계열의 당뇨 신약 실과논이 발매된다는 얘기 나와 있는데요. 동아 ST 2.52% 상승으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셌었던 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1조 원 이제 넘게 다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인데요. 낙관론도 있습니다만 약간 경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채가 워낙에 좀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제 급등 나왔던 이후에 거래도 오랜만에 두산 인프라코어가 LG화학에 네 번째로 거래 대금이 많았었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 LG화학, 그 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였었는데요. 공작기기 사업부에 대한 매각 부분들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4% 상승권이고요. 두산 중공업은 소폭 하락이네요. 0.57% 약세권. 두산 엔진은 2% 상승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쪽에서는 어제 현대해상 셌었는데요. 오늘 삼성화재가 오늘도 한 2.7% 상승할 것 같고요. 호텔신라가 단기에 랠리 이어지는데요. 2.5%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주 내에서는 포스코 어제 6% 이상 아주 급등 나왔는데요. 오늘도 1.65% 또 추가 상승입니다. 글로벌하게 이쪽이 어제 뉴욕과 유럽장에서 다 올랐습니다. 이따 또 상승률 말씀드릴 건데요. 1.6% 상승권이고요. 대한유와 S-오일, LG화학, 또 OCI도 좋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 단가가 주간 단위로 또 2.3% 올랐습니다. 중국 단가 인상 나오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킬로그램당 13.66달러 선까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삼립이라든지 오리온, 오뚜기 어제 흐름 좋았던 쪽들로 계속 강세 흐름 연결될 것 같고요. 화장품 쪽도 아모레와 LG생활, 코스맥스 상승권에 계속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양 대리님 분위기 살펴주시죠.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제 그동안에 있었던 저항선을 좀 뚫고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 매수로 인해서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강하게 좀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수급적인 측면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 양봉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대 ENN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이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와는 반대로 어제 기관들이 다시 한번 큰 폭의 좀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 추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서 같은 경우 어제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어제 8% 이상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7%대 이제 종가를 마치고 오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관들 외국인 동시 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도 좀 좋은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시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출발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바이오 제약주가 지금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덴 같은 경우는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들 매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양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도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지금 상승 흐름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6%, 1.06%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 오늘 그래도 좀 강세 흐름 다시 한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제 반등 구간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 어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하였기 때문에 제 반등 구간 다시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젠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지금 기관 외국이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도 0.9%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남스테이 같은 경우가 지금 29%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호가상으로는 아직 크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장이 시작한 다음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큐브엔터 같은 경우도 오늘 8%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려 반도체 같은 경우도 7% 이상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고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IT 업종이라든지 바이오 제약군들이 오늘은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발 앞두고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오는데요.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나온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당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파급력 나오면서 다시금 정치 테마주 쪽으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써니전자 현재 한 6% 정도 상승 출발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9시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3월 3일 목요일 국내 증시 문을 열었습니다. 환율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들어서 좀 급격하게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분위기가 다시금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0원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었죠. 이렇게 되면서 3거래를 연속해서 환율은 하락했고요. 이 간밤에 여객 쪽, NDF 쪽에서도 보시면은 한 2원 정도 뒷걸음질 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 약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되고 있습니다. 1126원 50전에 출발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일본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 자그마치 4%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었죠.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동안에는 이 16,000엔 근처만 오면 약간 좀 발목이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상승 기조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쉬어갑니다. 어제 4% 급증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 나오면서 0.3% 하락 16,695.78엔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허 의원님, 선물 시장 어떤가요? 네, 자, 선물 호가는 0.40 상승 출발입니다. 현재는 음봉 나오는데요. 0.20까지 상승폭을 조금 줄여놓고 있습니다. 개인 쪽 매도고요.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양회 개막하게 되는데요. 호구제 개혁 포함해서 추가적인 부동산 정책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어제 부동산주가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오늘까지도 랠리가 이어지는지 중국장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29일자로 1920선을 보고 거의 930억 유출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수급적인 이슈가 될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선물 수급이 2월달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일부 증권가에서는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는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일단 플러스 나와 있고요. 다시 양봉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괴리올은 마이너스 0.05 정도로 나와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지금 뭐 최근에 한 4조 원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위주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매수입니다. 142억 정도 매수 유입되면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현선물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게 출발되나요, 양 대리님? 네, 우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아직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장 초반부터 좀 좋은 흐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이제 기관들 쪽 매도는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 쪽 매도를 본다면은 투신권 매도가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하지만 투신권 매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1900선 밑에서 저가 매수에 대한 펀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펀드 환매에 대한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연기금 쪽 매수인데 이 외국인들이 이제 자금이 들어오면서 연기금 쪽도 좀 4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장 초반에는 매도 관점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 매도 폭이 되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매수 전환으로 이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기관들 동시에 순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매도 관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매도 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또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들어왔던 3거래일 그 매수 물량이 다시 한번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고 이제 후반으로 가서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 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신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관점인데 투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관들 관점은 아직까지 매도 관점이고 외국인들 관점은 오후장 가면 갈수록 이제 장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시장은 현재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긴 하는데 또 어느 정도 저항도 함께 반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28% 상승 1952선 부근 지나갑니다. 오늘 장 초반에 1958선 정도에서 출발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딱 터치를 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일단은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고요. 전거래일 대비 0.36% 상승 664선 기록하면서 코스닥 60일 이동평균선 현재 근처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허 위원님,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들 어떤가요? 네, 삼성전자 0.6% 상승이고요. 하이닉스도 1% 상승인데요. 음봉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모건 쪽 골드만삭스 쪽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CLSA랑 메릴린치, UBS 쪽 매수가 많긴 합니다만 아침에 좀 밀려서 하이닉스는 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0.4%, 또 LG전자도 강세에 나와 있고요. 자동차는 역시 기아차가 1.37%로 가장 좋습니다. 48,05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0.4% 상승이고요. 어제 급락 나왔던 SK텔레콤 1% 반등 나와 있습니다. KT랑 LG유플러스도 소폭 상승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이격도가 보니까 20일 기준으로 지금 무려 113%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상당히 좀 과열권에 경험치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한 2%가량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서 21만 6천 원 선에서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어제 글로벌 증시 보시면 US 스틸이 뉴욕장에서 23%가 급등이 나왔었고요. BHP, 리오틴토, 앵글로 아메리카, 알코아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아르셀로미탈도 한 8% 올랐었고요. 중국에서도 비철금속하고 철강, 석탄주들이 구조조정 이슈 그런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좋았다고 하는데요. 포스코 오늘 중국장 개장 전까지도 내일 이어지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2.3%까지 상승폭 키우고요. 고려아연도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가 한옥 호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일부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전 5기 만에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장충동 부지 매입 이후에 3층 규모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는데 호텔 신라 4% 급등세 이어집니다. 오늘 7만 700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유한양이 아까 저희가 개장 전에 소렌토하고 면역 항암제 조인트 벤처 만든다고 했는데요. 2.6% 상승권역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인프라코는 2% 상승한 4,800원 선 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또 하나투어 이런 쪽들도 연결해서 흐름들이 호텔신라랑 같이 상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단가가 3주 연속으로 좋다라는 말씀 아까 전해드렸는데요. 13.66달러까지 와 있습니다. OCI 현재 1% 올라서 97,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유가가 계속 상승세인데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대한유화, S오일,
전체로 플러스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단계 랠리였었는데요. 오늘 대우증권, 삼성증권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하락 내지는 보합권 나와 있는데요. 미래에셋이 0.5% 하락이고요. 메리츠종금증권이 단기 아주 급등하고 있는데요. 0.14% 강보합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2월 수출이 좋았다는 부분들, 전년 대비로 22.4% 늘었지만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코스맥스라든지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은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좀 소비 쪽, 그러니까 성장 쪽이 다소 좀 주춤하고요. 역시나 국제 유가와 좀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들, 가치주들 쪽으로 좀 쏠림이 나옵니다. 호텔신라나 유한양은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정유주들 그리고 산업재, 소재 쪽 이쪽 함께 오르는 흐름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OCI도 한 1%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허 의원님, 이쪽 섹터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소재 산업재군 어제 저희가 수급 얘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이쪽 기초소재 쪽을 많이 매수하고 있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포스코도 그 중에 한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도 15만 8,600개 샀고요. 기관 쪽에서도 어제 18만 주 매수 들어왔던 상황인데 어제 이제 급등세 나왔었고요. 오늘도 다 매수 창구는 일단 외국계를 쓰고 있습니다. 끝나봐야 기관인지 외국인인지 확인될 텐데요. UBS랑 맥쿼리, 메릴린치 들어와 있는데 맥쿼리랑 또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까지 호가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우인터내셔널도 한 1%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 2%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로 쪽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로 업체들 수익성 개선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긍정론 펴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오늘 양호하게 되면서 구조조정 얘기를 강하게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모멘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선반영 때문에 미리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랠리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방금 VI가 발동이 됐습니다. 소량의 호가로 올라가는데 도이치뱅크 쪽으로 한 2만 개 들어오면서요. 한 10% 현재 급등 나와 있고요. 삼성중공업 4% 강세, 두산인프라코, 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체로 다 자본재군에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조선주로 맥이 쏠리네요. 양대리님이 특징적으로 보시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네, 우선 오늘 현대페인트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한 40억 정도로 공시가 나온 이후에 4% 이상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 이제 건자재 쪽도 상대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오늘 벽산 같은 경우도 2.4%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건자재 쪽으로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다시 한번 관심이 쏠린다면은 충분하게 상승 기조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리인 비행코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수급 흐름 좋습니다. 지금 1.6% 상승을 하면서 15,100원의 호가 받아놓고 있고요.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호가상으로는 잡혔다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1.6%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츠 같은 경우도 6,020원에 1.1%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 건설주도 같은 경우도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1.5% 상승이 나오고 있고 계룡건설이라든지 성지건설,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들 기관 수급으로 보면 상당히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좀 단기 과열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보다는 기관들 수급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 한 62,000원 부분부터 지금 69,000원까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폭이 좀 나오면은 좀 크게 오지 않을까 약간 좀 우려는 되고 있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강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과 상승을 해가면서 좀 약간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이 있을 땐 또 앞으로에도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어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지만은 그동안의 매수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어제 매도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으실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전기가스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은 좀 강하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 있었던 종목군 짚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 내에서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총수 바뀐 내용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두산인프라코어 공작기계 사업부문 넘어가는 게 이 공시를 통해서 좀 확정적으로 나왔죠. 반면에 두산건설은 지금 감자 그리고 회사 분할 동시에 추진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급락세 보여줍니다. 허 의원님 좀 더 자세한 두산그룹 시세 봐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좋은 쪽은 일단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지금
4% 상승이고요. 거래도 한 164억 정도면 시간대별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4,900원 선에 4,890원 선에 한 3만 개 들어와 있어서 뭐 대량 주문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결 강도도 보시면 170% 선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도 좀 문제는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덜어내고 할 것들. 근데 이제 일단 안정화된 것 같고요. 두산건설은 저번에 실질적으로 이제 감자했고요. 어제 나왔던 것은 이제 액면 분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액면가 조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줄은 건 아니고요. 감자 차익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주가는 좀 더 부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14.25% 정도 급락권에서 3,700원 선으로 호가 낮춰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엔진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상승권역에서 호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빠르게 힘이 빠지면서 현재는 660선 지지력 테스트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도 보겠습니다. 양 대리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들 어떤가요? 예, 우선 뭐 셀트리온을 포함한 전체적인 뭐 제약바이오가 어제 힘을 이제 받지 못한다라는 좀 표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0.7% 밀리면서 106,4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는 어느 정도 외국 매수권으로 인해서 근데 어느 정도 상승권으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0.2%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동서 같은 경우가 좀 강하게 지금 또 오늘도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1.5%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가 그나마 이제 바이오 제약군들 중에서는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45만 1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 수급이 지금 4거래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행 같은 경우 지금 0.6% 상승을 하면서 88,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흐름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정별 기준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J 오쇼핑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지금 19만 500원에 지금 거래가 되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큰 거래는 없지만은 0.7%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큐브엔터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뉴스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체크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24% 이상 급등 출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관련주들로 봤을 때는 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6%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뉴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의 호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금 흥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청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3회를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좋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IHQ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종목이긴 하지만 관련주들 같이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KT뮤직 같은 경우도 1.8%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도 2% 가까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텐츠 업종 좋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아무래도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SFA 같은 경우가 2% 넘게 좀 밀리고 있고 AP시스템 같은 경우도 6%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NU 같은 경우도 1.9%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조정의 폭도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허 의원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섹터는 어느 쪽이세요? 네, 그 전에 조선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거래소이긴 합니다만 조선주 잠깐만 봐드리고 코스닥 갈게요. 지금 뭐 언론에서 이란 쪽 22조 원 규모 수주기대감 기사가 뜨게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한 20% 올라 있습니다. 지금 발주가 나온 것은 아닌데요. 우리 정부 쪽에서 이란 쪽한테 그 이란의 NITC라는 탱커 선사가 있나 봐요. 저게 최대 탱커 선사인데 거기서 이제 22조 원 규모의 원유 수송선하고요, LNG 운반선 수주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정황상으로는 이란이 지금 이제 제재 풀리고 나서 이제 뭐 증산도 해야 되고 기름도 많이 이제 수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해는 되는데요.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공시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시세가 아침에 상당히 빠르게 움직임이 나와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한테 실질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대우조선이 한 20% 정도 아주 뭐 급등세가 아침에 한 150억 정도 거래 터지고 있고요. 연결해서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또 삼성중공업까지 움직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LNG선 나와 있으니까 삼성하고 대우가 더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원유 운반선은 사실 마진이 세지는 않기 때문에요. 수익성에 대한 쪽이라기보다는 일단 발주 규모로 해서 매출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 좀 반응이 빠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대체로 다 좀 안 좋은데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어제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일부 증권사에서 이쪽이 1월 달에 지표는 잘 나왔는데 밸류가 좀 부담스럽다고 좀 접었던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사실 제약주가 좀 꺾이고 나서 시세가 좀 추울어들 때 가장 먼저 좀 주의하자라고 워닝을 줬던 쪽 중에 한 명인데요.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코오롱생명, 바이로메드 약간씩 좀 밀리고요. 거래소도 유한양 아까 그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빼고는 대체로 또 반락입니다. 그리고 화장품 쪽도 한 2%대로 다 뭐 마이너스권 나와 있고요. IT 장비구는 수주가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 재료 노출로 인한 단기의 이익 실현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밸류는 지금 10배 넘어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장비군 치고는 높다고 보는 쪽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라고 하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일단 오늘은 아니라고 하는 쪽들에서 수급보다는 밸류 부담과 단기의 재료 노출이라는 쪽들에서 매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이 한 6% 정도 밀려 있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뭐 비아트론, 솔브레인 단기에 뭐 한 20-30% 내지는 한 60-70% 급등했던 쪽들에서 대체로 다 매도 우위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 있는 종목도 보겠습니다. 썬데이토즈입니다. 지금 무상증자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액면 병합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장 초반에 20%가량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 13%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 대리님, 이렇게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뭐 12,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뉴스 무상증자 액면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크게 올라갔다가 다시 크게 눌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크게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 이런 뉴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급등 출발이 나왔는데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켜볼 만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면은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갔다면은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로 인한 올라간 종목들은 그날 하루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악재에 있었던 내추럴 엔도텍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백수 일부 제품에 대해서 영업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내용 나오면서 12%대의 하락 흐름, 지난 한 해 동안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자들을 울게 만들었던 종목인데 여전히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진한 시세는 이어집니다. 그럼 두 분의 포인트 개장한 이후에도 변화 없으신지 궁금한데요. 허 위원님 어떠세요? 네, 뭐 에너지 쪽 그 상품주 랠리 아까 이제 주목해보자 전해드렸는데요. 뭐 일단 뭐 포스코라든지 뭐 OCI도 지금 한 거의 10만 원 선까지 와 있고요.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건설주 대우건설도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란 쪽 이슈 뭐 계속 좀 아까 대우조선 설명해 드렸면서 나왔던 것인데 연결된 것 같습니다. 두산 쪽도 그렇고요. 또 대우조선 해양 뭐 이런 쪽도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중국이 지금 양해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부양보다는 이제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구조조정, 특히나 이제 비철금속이나 철강이나 석탄 쪽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들, 그리고 호구제 개혁 포함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추가로 나올 것인데 뭐 이런 부동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거는 기대감들이 약간 더 좀 더 시세에 아침에 좀 상품 쪽으로 많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 뉴욕장이라든지 유럽장에서 올랐던 종목들이 어제 상승 주도였던 쪽들이 대부분 다 광산, 철강, 뭐 트레이딩 업체들입니다. 원자재 관련주고 에너지 섹터가 셌던 상황인데 그게 오늘까지 좀 그대로 우리 연동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어제까지 저희가 이제 잠깐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실적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그래서 코스닥은 추가로 더 올라가려면 뭔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4분기 어닝이 대체로 보면 제가 이제 노트에 쭉 다 써보면 좋았던 쪽보다는 안 좋은 쪽들이 항상 일간 단위로 보면 2-3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게 하는 재료가 되는 것 같고요. 유동성은 많은데 또 국내 주식형에서 한 900억 유출된 부분들도 오늘 장에서는 섹터별로의 순환매를 염두에 둬야 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양 대리님도 변화사항 없으신가요? 네, 저도 뭐 큰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고요. 아직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뭐 이번 주 중국 양에 대한 부분도 좀 지켜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